예,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채널 운영자는 김정엽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논술에 대한 실용서를 작성한 작가입니다. 네,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이 하나 끝났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제가 좀 자세한 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얘기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채용이 이제 공고가 뜨고 채용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에는 좀 이제 줄줄이 채용 관계에 대해서 공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공지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자, 오늘은 업데이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이제 채용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미술을 하느라고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답안지를 써본 적도 없고 자소서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경력의 부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아니 뭐 조형이든 뭐 괜찮습니다. 어떤 분야든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상관관계가요 굉장히 좀 연관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에 대해서 연습과 훈련을 많이 반복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글쓰기다라고 하는 분야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이 문화재단의 논술 문제를 준비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 사회든지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글은 써본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보다는 그 접근 방식이라든지 훈련의 기본적인 뼈대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문 사회 계열이라서 글을 많이 써봤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역에서 글을 써봤다는 겁니다. 뭐 보고서를 썼든 아니면 발표문을 썼든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체능, 뭐 미술회화, 음악을 모두 포함해서 이 영역으로 보죠. 자, 문화 영역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경력이 있으시거든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자기의 전공 분야를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했던 분들, 그리고 어떤 행정력의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 그래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전공하고 문화재단의 논술 시험은 실제로 없는 상태에서 글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문사회 계열에서 어떤 지식의 접근 과정과는 좀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식의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지식을 넣죠. 지식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내가 소스를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글을 만드는 방식이라서 이것은 지식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지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론은 어떻게 쓴다. 본론은 어떤 구성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나의 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인문사회 계열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략 8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예체능 계열 혹은 문화 계열에서 실제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4주, 6주 정도면은 꽤 괜찮은 답안이 나와요.
이것은 제가 매년 이제 이분들을 만나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술, 음악, 뭐 조형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력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과정은 가장 빠르고 좋은 게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실습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그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논술이 내가 논술은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하던 방식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과정과 결과는 비슷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실제로 문화재단 논술을 제가 이제 그 채용하는 그 과정을 참여하는 분들을 보다 보면 논술이 있는 곳을 피해가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소서를 설계해주거나 아니면은 뭐그 첨삭을 해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잘 쓰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비슷하니까 논술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력을 통해서 소스를 분석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 소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라고 합시다. 미술은 내가 미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일단은 분석을 해보죠. 자, 그래서 색이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어떤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거기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있는 소스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해보시죠. 그런데 논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분석해서 하나의 논술 문제로 그 논술 답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부족하지만 있는 소스와 없는 소스를 융합하거나 아니면은 유사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충분히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경력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스가 부족하더라도 그걸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그걸로 실제 결과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술 또한 그래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부족한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하거나 혹은 업데이트 시키거나 유추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본을 만드는 것처럼 완성 답안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굉장히 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조언은 뭐냐면 내가 예체능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을 하느라고 글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논술이 있는 문화재단을 제외시키고 시험을 보면은 실제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문화재단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다른 영역, 그러니까 내가 전공한 영역이 유사한 영역으로만 찾다 보니까 그 취업의 길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경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논술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00개 정도의 컨텐츠를 업로드 시켰는데 거기 안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채널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왜 어려워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을 가고 싶으시다면 논술의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력이 있으므로 그거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는 재료를 잘 만들고 혹은 업데이트 시켜서 하나의 완성본을 만드는데 익숙하시잖아요. 뭐 어떤 그 결과물도 굉장히 항상 모든 100%가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논술도 비슷하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미술을 하신 분이든 뭐 동양미술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은 뭐 예술가와 일반인의 뭐 기본적인 뭐 그 지원 사업을 뭐 행정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던 아니면은 행정가로서 예술가의 지원 정책을 서포트해 주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던 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일반적인 행정가보다는 훨씬 이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위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문화재단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평가를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평가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 실제로 문화재단이 굉장히 엄청난 답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완성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대치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 실제 문화재단이 왜 존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이 문화재단은 그 존재 당위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하시드 이슈가 코로나지 않습니까? 이 환경에서 비대면 패러다임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만 비대면의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실제로 공공기관도 사립기관도 아닌 그 중간에 그 공적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공적기관이 왜 문화재단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영역을 이외의 공공기관이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어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일을 하시게 되면 예술문화 이쪽과 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여기에서의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영역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파생된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타인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으며 타인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처음 하는 얘기 저는 예체능 계열이고 어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글 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경력이 이미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양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화재단에 이제 포문이 하나 열렸거든요. 2021년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하나가 열려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너무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그 논술이 있는 영역을 좀 피해가려고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좀 맞지 않았다. 그리고 길이 너무 좁다. 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분들에게만큼은 좀 용기를 드리고 뭐 없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소양을 갖고 계신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좀 업데이트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 가지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